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김창래입니다. 예, 오늘도 그 소상공인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드릴까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정책자금이나 대출을 받았는데 거치 기간이 끝나고,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금 부담이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의 원리금 부담, 원리금 상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한 연장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보시는 공문은 정책자금 상한 연장 안내라고 해서 소진공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어, 일단은 지원 대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직접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중 한 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 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그러니까 공단에서 일어나는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은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이 있는데요. 직접 대출은 이제 공단에서 직접 대출 심사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을 받은 이용 소상공인들 중에서 한 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 기간이 종료되어, 거치 기간이죠. 이자 납부 기간은 거치 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 에러를 겪고 있으나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 이게 사실 작년에는 세 곳 이상이었는데요. 올해는 두 곳 이상으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요거는 이제 부가세 가세표준 증명원을 떼보면은 2024년이 2023년보다 감소했다. 그런 업체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저신용이면 나이스 평가 점수 839점 이하인데요. 중저신용 업체. 그리고 공단에서 부실 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한 계획서에 의거해서 상한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상당히 지금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까다로운 편이고요. 그리고 신청 시점 기준 현재 연체나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사실이 없고 수폐업이 아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리금 상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체 정보도 없고, 그리고 세금 체납 사실도 없고, 사실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지원 내용은 상한 기간 연장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 중인 공단 직접 대출 잔여 상한 기간에다가 최대 5년 동안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해주니까 지금 만약에 2년이 보통 이제 거치 기간인데, 2년 이후에 이제 갚아 나가고 있지만은 원리금 상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달 갚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5년까지 이제 연장을 하니까 매월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기간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적용 금리는 약정 금리에다가 0.2%를 플러스 해줍니다.
그러면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25년 1월부터 정기 접수하는데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10일 동안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접수로 받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그 네이버에다가 검색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트가 뜨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시고 로그인 한 다음에 정책자금 상한 연장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누리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접속 후에 2024년 정책자금 상한 연장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온라인 신청이 좀 불편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현장이나 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정책자금 상한 연장 제도는 이자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한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서 원리금을 1회 이상 상환하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 상한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원리금 부담만 줄 뿐이지 새로운 또 거치기간, 이자만 내는 기간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상한 연장 지원 시 약정일 2월부터 거치기간이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원리금 상환 금액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지 제도 구조상 상한 기간이 이제 보통 최대 5년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줄 대비 증가, 그러니까 이자 금액은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정책자금 상한 연장 제도는 일단은 그 매달 원리금 상한 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들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원 대상이 조금 까다롭게 보다 보니까 그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지금 월 이자, 원금 상한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대출기간 상한 유예,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서라도 부담을 줄이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일단 좀 잘 될 때 또 좀 갚아 나가는 그런 식으로 조금 재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